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여부. 자, 이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쟁쟁점 2판 389쪽에 나오고요. 자, 아파트 분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 그 다음에 분양권 양수인, 이렇게 세 명이 있다를 전제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분양회사, 무슨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분양회사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분양을 받는 사람은 수분양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팝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를 전매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분양권 양수인을 전매수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분양자로부터 명의 변경 동의 또 승낙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분양자로부터 동의받으면서 분양권을 넘깁니다. 분양권을 전매도 합니다. 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수분양자가 본인 건데 명의만 그 분양권 양수인 전 매수인한테 넘겼다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명법은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을 규율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적 권리, 분양권이 왔다 갔다 하는 채권적 권리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은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이긴 하다라고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 명의신탁 형식도 형태도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일단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적용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항소심,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죠. 자, 일단 2심과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탈퇴하는 계약 인수의 성격을 갖고 분양권 양수인, 전 매수인이라고 하죠.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가 되죠. 계약 인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탈퇴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 매수인, 그러니까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결국은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면 그 명의신탁의 형태가 뭔지가 문제가 될 텐데 1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봤죠. 자, 그런데 2심과 3심은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동의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는 거는 일단 분양자가 동의한다는 거는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탈퇴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가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자인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약 명의신탁이고 결국 분양권 양수인, 즉 전매수자가 일단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게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자, 결국 어떤 사항과 동일하느냐? 신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돈을 제공하고 수분양자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동의 이런 게 없이 이런 사안이 아니고 누군가 제가 신탁자예요. 제가 신탁자고 제가 돈을 제공합니다. 제 친구한테. 그리고 제 친구 이름으로 분양을 받는 거, 이거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고 결국은 소유권을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1심과 달리 신탁의 형태도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